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사단지 방면으로 예. 오늘도 지금 출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는 약간 요즘에 제가 스스로가 약간 테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 바들을 테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디스크로저라고 그러나 이게 뭐 주식 추천은 전혀 아니고 주식 가격과 사실은 뭐 포텐과 이런 거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주식은 어차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똥도 싸게 사면 금이고 금도 비싸게 사면 똥이다. 그래서 결국 밸류에 따른 적정 가격, 현재 가격과 실질 밸류와의 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주식의 가치가 더 있냐 없냐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기업에 재밌어서 약간 기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테슬라 차를 사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저는 AI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옛날에 비트코인 때 제가 좀 아쉽지만 비트코인을 제가 2014년, 15년에 제가 파이낸스 MBA 야간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이제 어떤 과목인가에서 무슨 논문을 쓰는 거였어요. 논문까지는 아니고 조사를 하는 거였는데 뭐 조원들 4명이서 일단 각자 하나씩 좀 재밌어 보이는 주제를 찾아서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고르자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4년이 맞을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녀석,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하나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그때 한글 자료도 거의 없을 때였고 뭐 영어 번역도 쉽지 않을 때라서 어쨌건 겨우 조사를 하고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블록체인이고 뭐 자시고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비트코인 몇 개 사면은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뭐 몇 개 샀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대인가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몇 개를 샀다가 사서 그거를 사는 것도 국내 거래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외국 거래소에서 사고 그거를 그때 전자월렛이라는 뭔가 개념이 있어요. 거기 전자월렛으로 실제 온라인상의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전자월렛으로 옮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그런 컨셉을 따라 하면서 전자월렛에다가 해당 비트코인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때 제 노트북 저희 집에 있던 데스크탑을 다 연결해가지고 채굴도 했었죠. 그때는 채굴도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때여가지고 해보면서 이제 논문 조사 준비를 하고서 했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도 재미가 없어서 뭐 그런 비트코인이 뭔지도 아무도 모르고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를 때였거든요. 저도 잘 모를 때여서 그리고 주제는 제 주제가 선정이 안 됐죠. 그래서 재미없다 하고 이제 접어놨는데 그러고 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한 2020년 초반 10년, 5년 이상 2020년 초반이 됐더니 어느 날인가 비트코인이 거의 이제 1,000만 원을 넘어서 거의 1억 근처까지 갔어요. 한 개에. 그래서 옛날에 맞다 나 뭔가 했었잖아 했던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너무 옛날이어서 종이에 적을 때였어요. 제가 지금이랬으면 핸드폰에 뭘 입력하고 있었고 하면은 핸드폰 바꾸면서 백업이 올라가고 뭐 클라우드에 있던 정보들이 올라가는데 2010 몇 년에는 제가 다이어리에 이것저것 꼼꼼히 적었을 그럴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샀던 거랑 0점 몇 개 채굴했던 것들 전부 다 뭔 사이트였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때 전자월렛은 도대체 뭐였고 그것의 암호는 뭐였고 애당초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디서부터 검색을 해야 되는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죠. 그래서 날라갔는데 뭐 물론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은 보고 있다 좀만 올라서 팔아버릴 거라서 뭐 어차피 대박을 제 인생에 못 기대하겠지만 제가 그게 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 뭔가의 기회 첫 시작 또 완전 초입에서 어떤 우상향의 상황에 완전 초입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했었는데 그거를 뭐 못했던 게 아쉬워서 AI든 뭐 향후에 어떤 메가 트렌드, 빅 트렌드가 왔을 때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재미없더라도 엮어보자,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AI가 지금 그렇잖아요. AI라는 게 사실 지금 완전 초기 단계는 뭐 챗GPT든 뭐든 뭐 영상을 뭐 편집을 하던 뭐든지 간 이게 아직 드라마틱하게 사람을 대체하진 않았잖아요. 대체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근데 아직도 AI라는 곳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은 기승전결이 있으면 뭐 아직 기정도 아직 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AI에 대해서 엮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또 테슬라로 돌아가겠지만 이런 AI가 있다 보면은 사실 AI가 언젠간 대체하겠죠. 언젠가는 지금 저도 애널리스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주니어 신입들의 역할에 대한 어느 정도는 챗GPT가 꽤 해줘요. 사실 수백 개의 뭐 영어 리포트들, 온라인상의 리포트들을 일일이 다, 뭐 100개를 받아도 100개 PDF를 전부 다 요약을 해주고,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뭐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을 좀 완전히 풀 번역을 해줘. 번역을 해주고, 그래프 해석을 해주고, 내가 맞게 이해했나 하는 거에 대해 내 생각에는 이러이런 내용은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가 맞게 해석한 거 맞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을 해줄래? 하면 항상 근데 또 걔는 그거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세요 하면서도 어쨌거나 또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생각보다 뎁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 어제도 막 프라이빗 뎃에 대해서 뭘 자료 정리하면서 계속 문답을 하는데 얘가 수박 겉핥기식 지식이 아니라 물론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일정 지식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상대방의 답을 보면서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답인지 아니면 일정 뎁스가 있는 건지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챗GPT의 지식은 꽤 있어요. 우리 어디에 물어보느니 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 하는데 아직 초입이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뭐 글로그나 이런 거 안 쓰죠. 사실은 챗GPT 위주로 그냥 일단 텍스트형 AI는 챗GPT만 쓰고 이거 딴 건 아직 쓰고 있진 않은데 올 초에 이제 그 CES 라스베가스에 하는 CES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뭐 리서치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그때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엔비디아 저 미국 주식 같은 거 원래 주식 안 하거든요. 주식 해봤자 저는 똥손이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순간 그 분야에는 대세 하락이 와요. 제가 살 때가 대세 하락이고 제가 주식을 다 팔면 대세 상승이 오고 뭐 약간 그런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잘 하진 않고 전 또 그런 거 사놓으면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처럼 어쨌거나 금융권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일을 잘하면 연봉이 꽤 연동이 되는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잔잔하게 옆에 신경을 써야 될 주식이나 이런 거에 너무 하면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제 그 욕망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있어도 하면서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잘 안 하는데 제가 CES 쪽 거 하면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했죠. 기조연설을 보니까 뭐라 해요 하는데 그때도 사실 별 큰 관심 없었죠. 그때 뭐 피지컬 AI 하면서 뭐 로봇 같은 애들을 뒤에 쫙 세워놓고서 앞으로는 피지컬 AI 시대다 하면서 그때 뭐 요약 자료 읽어봤었는데 별 감흥은 없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생각보다 감흥이 왔던 거는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그 오프라인 세미나로 저희 그 회사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줬는데 그 IT 관련해서 그 한양대학교 뭐 기계공학과 뭐 로봇 쪽 담당하신 한재권 교수님이라고 유튜브 검색하면 엄청 유명하시거든요. 유튜브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튜브 내용도 있는데 그분을 뭐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듣는데 그분이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해주셨죠. CES에서 엔비디아가 도대체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엔비디아는 자기 엔비디아 칩을 팔기 위한 거긴 하지만 그런 AI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AI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AI가 있으면은 가상현실이든 뭐든지 간에 거기서 어떤 뭐 물건을 짚어서 옆에 놓는 그런 행위를 하면 이제 그 행위가 AI가 습득을 하게 되죠. 근데 가상현실상에서 그 행위를 하면은 거기서 좀 더 중력이 높을 경우, 바람이 불었을 경우, 뭐가 다를 경우에 미세 변동,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내가 했지만 그거를 그 온라인 그 가상
버추얼 리얼티 상에서 다양한 변수를 주면서 하나가 아닌 뭐 10개, 100개의 뭔가 조금씩 다른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내가 하나의 행동을 했지만 내 AI한테는 10개, 100개의 그 가르침, 그 행동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그 공간을 제공해 준대요. 그러면은 이제 AI 개발을 위해서 결국 엔비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 그 환경에서 최적화된 칩은 엔비디아 칩이겠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무료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들으니까 또 로봇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로봇은 어떻게 되냐 들어보면은 이제 한재원 교수님 말로는 약간 뭐 똑같진 않지만 옛날에 그 애플 대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이미 테슬라는 자기네 그 옵티머스잖아요. 그 원래 처음에는 그 쫄쫄이 옷 입고 사람이 나와서 옵티머스를 할 거예요 라면서 춤을 춰서 약간 개무시 당했는데 그리고 한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실제 옵티머스가 나와서 그 약간 춤추는 거 나왔었잖아요. 약간 그런 무게중심을 이동해 가면서 그 스텝을 이용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많이 발달했다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한재우 교수님 말로는 현재 그 물리 로봇, 피지컬 AI 시장은 테슬라 대 기타, 엔비디아 연합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릴 수 있겠지만 들었을 땐 다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그러면서 지금 모델 아이던 모델 이런 테슬라 물리적인 자동차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옵티머스 물리적인 AI를 위한 환경을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AI라는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얘네는 카메라 위주로 하잖아요. 카메라 시각적인 데이터를 사람처럼 시각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머리에서 AI가 판단해서 우리 사람이 움직이듯이 자동차가 전진, 후진, 좌우 물리적인 움직임까지 연결이 되는 물론 사람보다는 레벨이 낮겠지만 이런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적 데이터를 메인으로 해서 AI가 그거를 뭐 판단을 해서 그리고 실제 자동차의 움직임이라는 물리적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궁극적으로는 그 로봇으로 가기 위한 뭐 한 몇 스텝 전 정도의 실질적인 그런 행동, 실질적인 모습들을 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텝을 차근차근 밟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렇게 기가캐스트라고 하나? 그런 공장들 지금 텍사스나 상하이나 이런 데서 이런 자동차 관련 실제 자동차긴 하지만 결국은 그게 그 공장이 궁극적으로는 로봇을 만드는 그런 세팅으로도 갈 수도 있는 그 전 단계인 공장을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모든 A부터 Z까지를 다 버티컬하게 통합돼서 가지고 있는 곳이 테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또 자동차 만드는 데에 또 옵티머스를 투입하면은 최종적으로 실제 또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그 로봇을 피지컬 AI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공장까지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세 조정, 뭐 공장의 설계, 옵티머스 로봇 설계를 또 미세하게 바꿔서 그거에 맞는 설계 값으로 또 로봇을 업데이트하고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서 누군가는 생산 설비가 없는 애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외주를 줘서 또 다시 받아와야 되고 추가 비용이 들고 뭐 어쩌고 시간도 걸리고 그 피드백이 정확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 다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실제 이제 그런 엔비디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무료로 그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금 로봇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기초적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물론 옛날에 애플과 안드로이드처럼 그 정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지금 테슬라도 뭐 AI 그렇게 하면서 엔비디아 칩 쓰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애플 대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양방 시장에 모두 실질적인 그런 뭐 칩이나 그런 부분 다 공급하고 있어서 진정한 승자일 수도 있겠지만 승자일 수도 있죠. 뭐 그런 느낌에서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큰 시장 자체는 로봇이란 시장은 테슬라라는 단독 회사가 1차적으로는 제일 빠르게 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의 경쟁 상태로 약간
엔비디아 연합군 같은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뭐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의 그 로봇 시장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기술이 제일 넘버 원인지 모르겠지만 탑 티어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리적인 컨트롤, 점프하고 뒤로 돌고 균형을 잡고 달려가고 그런 모습들에서는 그동안은 더 계속 보여주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이 시장을 제일 건드린 거는, 근데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뭐나 얘네들이 잘해. 근데 로봇이 10억이야. 그러면 아직은 뭐 어디에 쓸지 모르겠네 하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뭐 실제 아직 그 가격에 팔진 않지만 뭐 1000만원, 2000만원의 가격에 팔겠다.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지금 공장에서 물건을 들어서 옆에 꽂아 넣고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고 이런 실질적인 돈이 되는 걸 해. 얘 1000만원, 2000만원에 사면은 야, 보통 사람들 연봉 1년에 얼만데 좀 약간 로우 레벨한 일을 하더라도 이거 봐라, 얘는 지금 꽤 실제 로봇이 하는 것 같잖아. 실 사람처럼.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 햄버거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그런 류의 행동들을 조금씩 하면서 근데 2천만원이면은 대체 가능하겠는데? 로봇이 2천만원인데 그거는 물론 전기료는 계속 들겠지만 한 방에 사는 가격이 그 가격이면 인간의 연봉은 매년 줘야 되는 연봉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감가상각이나 전기료 해도 어느 시점에 일정 수준의 일들은 로봇을 시키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돈이 되겠다, 더 세이브이 되겠다.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일 것 같은, 눈앞에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테슬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업용 시장을 갑자기 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누가 더 균형을 잘 잡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엄청난 기능을 보여주냐의 시장에서 이제는 누가 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로봇이냐라는 시장으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시장에서의 탑티어는 테슬라인 거고, 돈은 필요 없고 누가 기술이 최고냐 해서는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가 탑은 아니지만, 가성비를 가지고 실제 이거 솔깃한데 써봐도 되겠는데 라는 시장은 탑티어는 뭐 테슬라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이제 아까 한재훈 교수님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얘기, 내용 막 여러 영상들 보다 보면서 잘하면 진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그 피지컬 AI 시장을 장악하겠는데? 왜냐면 딴 기업들은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개별 기업들은 그러니까 실제 AI부터 로봇까지 모든 걸 버티컬하게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좀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테슬라는 걔네들 지금 모델 Y 그런 애들 그 자동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이면서 그 뒤에 로봇까지 연결되는 그런 생산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테슬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AI를 하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로봇 회사는 아니잖아요. 잠시 후 로봇 회사는 가면 자율주행 차를 통해서 앞에 그 하위 레벨의 데이터 쌓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 잘하면 독보적이 되겠는데 해서 300m 이후 저도 사실은 해서 퇴직연금의 ETF를 이제 그 위험 자산의 60%가 70%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3월인가 4월에 너무 재밌길래 딱 봤더니 또 때마침 저는 이제 원래 미국 주식 안 했으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때가 작년 말 올해 초가 이제 계속 그 트럼프 쪽 옆에서 일하면서 뻘짓거리 계속해서 본주인 테슬라의 주식은 한 30% 이상 하락했던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ETF에 저는 이제 몰빵을 했죠. 몰빵을 했는데, 몰빵을 하고 한 몇 달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주식 타입이 아닌 게, 물론 전 더 사고 더 팔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이 정도 뉴스면 내일 오르겠네 하면 내일 떨어지고, 이 정도 뉴스면 폭락하겠다 했는데 오르고, 그래서 난 주식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이버 택시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 주식이 한 10% 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때 테슬라 주식을 ETF를 싹 팔아버렸죠. 주식은 좀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팔았고,
근데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보면서 그 얘기 생각을 했어요. 테슬라도 잠시 후 KBS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이제 뭐 SNS도 발달돼 있고 약간 시기 질투에 좀 특화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난돌이 정맞는 것도 한국이 좀 튀면 퍼스트 무버들은 막 이렇게 공격받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약간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당 야당 이런 것처럼 누가 뭐 정책을 내면은 비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뭐 할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게 단점은 있으니까 비꼬고 비난만 하는 것도 쉽거든요. 근데 뭐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서 헬조선은 아니지만 헬조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테슬라 물론 제 ETF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면 테슬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앨런 머스크가 개또라이긴 한데 개또라이지만 어쨌거나 일관성, 그러니까 뭔가 노는 거는 일관성 없겠지만 뭔가 그런 AI든 뭐든 기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좀 더 한 칸이라도 뒤를 보고서 하려는 200m 이후 뭐 그런 애인데 여의대로 방면으로 뭐 좌회전입니다. 뉴스 보면은 어쨌거나 뭐 이번 사이버 택시도 그렇고 뭔가 당연히 한 방에 완벽한 아웃풋이 나올 수 없겠고 한 7, 80% 이 방향에서 결국은 제대로 된 스텝으로 가고 있겠다. 그래서 이 스텝을 좀만 더 가면 끝까지 가겠네라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고작 그거야?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구나. 약간 테슬라도 이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그러니까 행실에서 욕먹을 수는 있어도 약간 기업적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약간 미국도 자기네 나라면 이 정도면 좀 이렇게 빨아줄 수도 있고 약간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언론과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뭐 디스 장난 아니더라고요. 뭔가 장점이 예를 들어 한 8, 9, 10이고 단점이 10이면 단점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보면서 약간 세상은 비슷하구나. 여기도 누구 한 명이 약간 좀 퍼스트 무버로서 가고 있으면은 되게 모난 돌은 정 맞는구나 미국도. 그래서 뭐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 똑같구나, 다 똑같지 않 비슷하구나 느꼈고 그만큼 결국 주식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도 그렇지만 잠시 후 여의대로 방면으로 결국은 좌회전입니다. 계속 이거 누군가 퍼스트 무버가 실수를 하죠. 그럼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2배, 3배로 뉴스가 크게 나오고 비난하고 약간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공격을 할 거예요. 분명히 하니까 그럼 그거를 버텨내고서 지나가면은 성공을 하는 거고 근데 쉽지 않죠. 생각보다 거기서 넘어졌을 때 더 큰 조롱이 쌓여오고 뭐 어쨌거나 그런 실패가 있을 테지만 그런 공격이 왔을 때 넘어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테슬라든 퍼스트 무버들은 사실은 살아남으면 걔가 시장을 다 가지겠지만 살아남지 못하고 일단 넘어졌을 때 만약에라도 못 일어나면은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이란 것도 뭔가 뭐 휴지가 되진 않겠지만 항상 잘 되냐 쫄딱 망하냐 넘어져서 못 일어나냐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잘 되냐 조금 잘 되냐 덜 잘 되냐가 아니라 잘 되냐 완전 망하냐 뭐 이런 좀 선택지였다 보니까 위험하긴 해요. 재수가 없으면 저같이 재수 우질나게 없는 놈들은 제가 테슬라 몰빵하면 테슬라가 넘어져서 앨런 머스크가 못 일어나고 그러면서 테슬라가 휴지가 되면서 저는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좌회전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똥손인 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잘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럼 주식은 정말 잘 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 나도 투자할 걸 이런 경우는 많지만 막상 그 안에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